우리가 아무튼 마음 공부하면서 자기가 변하는지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예. 근데 뭐가 변하느냐? 에고의 노름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유, 에고로부터의 자유, 해탈, 에고로부터의 해탈,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도 좀 편하니까 변한 만큼 편안해. 예, 편안해지죠. 예. 에고는 성가시거든요. 예. 그게 속지 않으면 되게 편안해져요. 그거 유지하려면 그렇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예. 에고는 욕심이 많아. 네. 그죠? 그래서 시달린 거예요,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에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게 또 에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달픈 인생이었어. 에고 따라다니라고. 에고는 만족할 줄을 몰라. 계속 오버 더 레인보우를 끝없이.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네. 예. 이제는 안 속아. 네. 여기가 고향이야. 그리고 이미 나는 고향에 도착해 있어. 예. 그런 가르침이 참 감사한 가르침입니다. 다음에, 자, 참 진짜 이 보조국사는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우리 못 알아들을까봐 진짜 반복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 정말. 근데 문장이 어떻게 자꾸 이어지는 게 오히려 이해를 아니, 원래 문장은 안 이어졌는데, 이 번역이 너무 이어지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 약간 나이 드신 분이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만년체야, 번역이. 그러니까 아주, 예, 저는 다 잘라놨어요. 저는 다 잘라놨어. 이 문장을. 단문이 좋은 거예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번뇌가 치성하거든. 자, 번뇌가 치성하거든. 먼저 선정의 문으로서 이치에 맞춰 산란함을 잡아서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함에 개합하게 하고. 여기 지금 요 한 문장이 곱씹어 볼 만한, 저 같으면 제 수첩에 옮겨 적고 싶은 평생의 수행의 지표로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보고 싶은 대목이에요. 이걸 잘 음미해 보세요. 만일 번뇌가 치성하거든 먼저 선정의 문으로서 이치에 맞춰서 산란함을 잡아라. 그러면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함에 개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이치에 맞춰서 산란함을 잡는다. 이치에 맞춰서 번뇌가 치성하거든. 이치에 맞춰가지고 그 번뇌를 잡아라. 할 때 이치가 뭐예요? 이치가 뭐예요, 여러분? 본성에. 본성이죠. 네. 본성에 맞춰서 산란함을 잡아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본성이 깨어나면 산란함이 보여요. 지금 번뇌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해라. 네. 이치에 맞춰서 산란함을 잡아라. 할 때 이게 우리의 마음자리,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깨어나면 그 깨어난 힘이 빛을 내요, 빛을. 본질은 항상 빛을 내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인 의식이 빛을 낸다. 이 말은 불광이라고 불러요. 불광산도 있고, 불광동도 있죠. 그러면 불광동이 어디냐? 한 인간이 본질이 깨어 있으면 거기가 불광동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불광동에 산다고 다 불광동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란할 때는 자기의 본질이 돌아보면 본질은 깨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본질이 깨어있음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산란한 것을 보라 이거예요. 보면 또 재밌는 게 여러분, 생각을 보면 보는 놈이 뭐예요? 본질이죠. 재밌잖아요. 생각을 보면 보는 놈이 본질이죠. 그러면 본질이 깨어나게 하는 방법은 생각을 보는 것이다. 이 말도 이해됐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을 봐라. 여기 이치에 맞춰가지고 산란함을 잡는다. 이 말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을 봐라. 그러면 생각이 많구나 하고 알지요. 그러면 생각이 많구나 하고 아는 그놈이 이제 불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성이 깨어나면 희한하게 불성 앞에서는 생각은 보여버리고 보이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치에 맞춰서 산란함을 잡아서 이게 선정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할 때 요걸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산란한 그것을 봐라. 보면 보는 것이 각성이다. 그게 깨어난다. 깨어나면 각성이 깨어나면 또 재밌는 것은 생각은 고요해져 버리죠. 생각이 사라지면 고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요함을 잡는가? 생각을 보라 이거예요. 생각을 보면 생각을 보는 것이 본질이라서 본질은 깨어난다. 본질이 깨어나면 생각은 고요해진다. 그러면 그것이 고요함이다. 이게 stillness라고 하는 고요, 침묵. be still. 고요해라. 고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봐라. 그러면 따져보면 생각을 봐라. 그러면 고요해진다. 그렇죠? 그러면 고요해지면 여러분, 고요해지면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 따라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고요해지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맑아지죠. 그리고 깨어나고 정신이 차려지죠. 그러면 정신이 이 정신은 사라지지 않네 하는 또 자각이 온다 이거죠. 이거는 항상 있구나. 항상 있는데 여기에 인연 따라 생각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생각 감정은 현상이고 항상 있는 이 속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바탕으로서 항상 기저에 깔려 있는 이게 본질이구나 하고 또 자각이 또 온다 이거예요. 고요는 반드시 각성을 불러와요. 각성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해요. 생각에서 시작하는데 생각을 보면 생각은 사라지고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 속에 각성이 저절로 깨어난다. 그러니까 원리가 구름이 걷히면 저절로 태양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름은 두고 태양을 막 하는 것은 사실 좀 약간의 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찾게 하면 구름이 더 막아요. 그래서 뚫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화두의 원리고. 어쨌든 지금은 화두는 가로 속에 넣고 기본적인 수행에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구름이 여러분 생각이 좀 많으면 기분이 어두워요, 안 어두워요? 어둡잖아요. 그 어두우면 생각이 많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 생각을 봐라. 생각을 보면 생각을 보는 각성이 깨어나면서 생각은 고요해진다. 그럼 고요해지면 각성만 남는다. 그때 각성은 자기가 각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의식이
의식을 깨닫는다. 자기가 자기를 자각한다. 따라오나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수행법에 고요해지면 의식이 깨어나는 거.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현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지금 선정과 지혜, 공적, 영지를 서양에서는 고요와 현존이라고 표현을 해요. 고요는 스틸리스, 그리고 현존은 프레젠스. 프레젠스라는 말은 뭐냐면 의식이 지금 이 순간이 현재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상태가 프레젠스예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는 현재밖에 없어요. 왜냐? 의식이 깨어있으면 생각은 사라지죠.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이 없는 데서 과거가 있을까요? 과거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거든. 생각이 없으면 과거 없고 생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그러면 무엇만 있는가? 눈앞에 또렷한 이 자리만 있다. 이것을 프레젠스라고 한다. 제가 여러분께 가끔 옛날에 말씀드리는, 지금 깨어있으면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과거 없고 미래도 없는데, 지금 이거는 희한하게도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데 지금 이거는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거를 널이라고, 우리말로는 이걸 널이라고 불렀고, 이걸 발견했을 때 감탄사가 나와서 널이라고 하고 널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널이 프레젠스예요. 널이 현존이에요. 널이. 그러니까 널, 이 말은 현존이 자각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널이 여러분 진짜 시간, 본질로서의 시간, 이 널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원한 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바탕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흐르는 거예요. 현상으로서. 요거는 본질로서의 시간. 현상으로서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그건 잡을 수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왜냐?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과거는 없다. 미래도 없다. 현재에도 현재는 찰나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잡을 수 없다. 과거, 현재, 미래 잡을 수 없다. 그런 줄 알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면 뭐냐? 널이다. 프레젠스다. 깨어있는 의식이다. 깨어있는 의식을 널이라고 해요. 이걸 프레젠스, 프레젠트 그러면 현재고, 프레젠스 그러면 현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정력을 기른다 이 말은, 우리가 선정력을 기른다 이 말은 현존감을 강화한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즉 이해되세요? 현존감, 깨어있는 그 감각. 내가 지금 깨어서 생각이 나면 생각을 보고, 감정이 나면 감정을 보고, 나는 깨어있는 그 상태. 그게 현존감, 그게 화두예요. 딱 말해서 그게 화두예요. 그러면 화두 놓치면 다시 무명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서, 화두 놓치면 죽은 목숨이고, 화두를 들고 있는 한은 깨어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고 현존감으로 꽉 차 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생각은 고요한데 이 살아있다는 생명력이 깨어나서 현존감으로 꽉 차 있다. 고요와 현존, 진공, 묘유, 공적, 영지, 무심, 평상심. 평상심은 현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동시에 쓸 줄 아는 사람, 요게 이제 에고로부터 자유와 독립과 해방 다 해당되네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자유를 얻고 독립하고 해방을 맞았다 이 말이나, 에고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맞이했다. 신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데 이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왜냐? 에고가 워낙 막강해요. 에고가 워낙 막강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고집불통인 그 사람 평생 살면서 힘들었다. 그 힘든 것도 에고예요. 그 자기 에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에고가 해결되면 그 사람 문제도 해결돼. 네. 화상하고도 파괴가 되는. 귀엽게 보여 그때 되면. 아, 모든 사람이 네. 에고에 놀아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면 미워할 수 없어.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성숙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답이 있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숙하면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와의 문제도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성숙하면 풀리지. 나는 안 성숙하고 그 사람 보고 성숙해라.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는 이대로니까 그 사람은 철들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여러분 보세요. 남녀 관계가 어려워요. 본질적으로 어려워요. 결혼 정년기의 남녀 보세요.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왜냐? 에고와 에고가 나는 안 변할 테니까 나에 맞춰줘 이러잖아요. 남자는 여자 보고 나는 에고로 살 테니까 나에게 맞춰줘 그러잖아요. 여자는 또 세상이 변했어. 여자가 오히려 에고로 살 테니까 나를 위해서 너는 밖에서 열심히 벌어와서 나를 상전으로 잘 집사가 되어줘 이러잖아요. 결혼이 쉽겠어요? 에고와 에고가 만나서 사는 건데 여러분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에고에서 벗어난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잘 없지요. 더군다나 젊은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결혼하잖아요. 아니 우리들 그랬었어요. 우리들이 철부지 에고 덩어리들이 오냐오냐하고 자라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사니까 에고가 하여튼 참 인생은 고해예요. 에고는 고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끊임없이 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아요. 에고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싸웠어요. 왜냐? 에고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에고는 자기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속에 대고 속언대고 심판하게 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와서 지금 살아남았는데 불법을 만났어. 예, 불법을 만났어. 그랬더니 이제 보이기 시작해. 아, 내 인생이 그래서 어려웠구나. 에고에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마음은 에고의 식민지예요. 정확하게. 그래 살아왔으니까 이게 힘들었구나. 근데 나만 에고가 아니고 또 배우자도 에고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은 에고 아니었을까요? 부모님들도 한에고 하시죠? 한에고 하시잖아요. 그 밑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배우자도 그렇지 또 새끼들을 놓아놨더니 얘네들도 만만찮네. 여러분 사방팔방이 에고의 정글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그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40살 전후에 진짜 존재 불만족을 느꼈거든요. 뭘 해도 현실이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뭐 박사학위도 받고 직업도 없고 뭐 결혼도 했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불만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때는 내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게 고통이었어요. 사실 그게 두카라고 하는 정확한 존재 불만족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고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 근데 그때 제가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때 괴로워한 나는 나의 불성이 아니었고 나의 에고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에고가 존재 불만족을 느껴서 괴로워한 덕분에 마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불성이 깨어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해피엔딩이. 근데 그때 그 에고가 그렇게 안 했으면 저는 여러분, 마음이 괴롭지 않은데 이 공부할까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에고가 또 역행보살이야. 참 오묘해요, 인생은. 이걸 모르면 평생 끌려다니면서 그냥 살 거고. 근데 알아차리니까 그 에고가 오히려 나보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살라고. 무명에서 살지 말고 명으로 살라고 한 부처님이 보내주신 보살이었다 이거예요. 역행보살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은 오묘해요. 보니까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40살에 나는 내가 괴롭다고 생각했거든. 여러분, 저는 그때 철두철미하게 나는 내가 괴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에고가 괴로워한 거예요. 그거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보세요. 그때 나로 하여금 존재 불만족을 느껴서 이게 인생이 괴로워서 이게 인생이 다가 아니야. 뭔가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했던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에고가 그래서 그렇다면 나이 40살 즈음에는 나는 나로 못 살고 에고로 살았네. 그때 나는 에고였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가? 이거 무서운 이야기가 또 소름이 싹 끼치는 거예요. 지금 내 딴에는 에고로부터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났지 싶은데 아직도 에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에고라는 거죠. 이러면 진짜 좀 무서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여생을 여전히 에고로 살 거냐? 에고로 살면 반드시 무명이면 에고로 산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불성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노릇을 못하고 종인 에고한테 끌려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고통이 따르거든요. 인과니까. 그러면 나의 여생을 에고로서 고통 속에서 살 거냐? 우리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면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무명을 명으로 바꾸어서 고통이 사라지는 연세. 여러분, 고집 멸의 연세를 내가 지금 여생에서 실현하고 살 거냐. 요 선택의 갈림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통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점에서 역시 결론은 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께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딴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는 발심했다고 생각하는데 발심했다고 하는 것도 에고일 수가 있어서 진발심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진발심이 되면 금방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진발심을 못해. 왜냐? 여러분, 에고로 사는 게 재밌어요. 에고는 드라마에 중독돼 있고 갈등에 중독돼 있고 괴로움에 중독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중독에서.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벗어나기 어려운 거 아시겠죠? 우리가 에고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거 마이크 들고 왜 떠들어요? 저부터 이런 말을 자꾸 해야지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결코 만만찮아요. 여러분, 마음자리 좀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될까요? 아이고, 에고는 진짜 완강해요. 에고가 우리 불교에서는 에고를 말하고 마왕이라고 불러요. 그 마왕이 지금도 일으키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속온되고 있는 그 한 생각이 마군이에요. 마의 군대, 마왕이 보내는 군대, 마군,
빨리 발음하면 마구니. 지금도 마구니한테 판판이 속아 넘어가서 하여튼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를 축제 친구들 만나고 가족하고 만나지요. 대화하시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에고가 떠드는가? 부처님이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가? 자기 입을 한번 이제부터 관찰해 보세요. 입 벌렸다 하면 에고야 그냥. 참 기가 막혀요. 입 열었다 하면 에고예요. 에고의 특징은 그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남을 비하하고 심판하고 공격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는, 그리고 여러분 가면 쓰고 살아요, 안 쓰고 살아요? 에고의 특징은 가면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하여튼 자기가 그런 꼴을 보는 게 공부지. 여러분 육조 스님이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이 공부다. 그 말이 진짜 깊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텍스트로 와서, 자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만일 번뇌가 치성하거든 먼저 선정의 문으로서 이치에 맞춰 산란함을 잡아서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아니하여, 마음이 고요하면 반년은 이런저런 복잡한 인연을 따르지 아니하여 본래 고요함에 개합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도 좋은 말 아니에요? 본래 고요함에 개합한다. 반년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 만일 혼침이 더욱 많으면, 이때 혼침은 여러분 그냥 조는 게 아니고, 그냥 조는 것도 혼침이지만 무명 자체가 혼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침의 말은 나는 내가 입을 열 때 나의 에고가 튀어나오는 것을 의식한다 하고 의식하지 못한다 하고의 차이, 무의식과 의식의 차이, 의식화라는 말도 쓰잖아요. 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무의식이 무명이에요. 내가 그러는 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사는 상황이 무명이고, 명은 내가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뇌는, 에고는 없앨 수 없습니다. 에고는 없앨 수 없어요. 에고는 다스려야 되지. 에고는 항복을 받는 존재지 에고가 없애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에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정확하게 보면 돼요. 정확하게 보는 게 이 에고를 다스리는 첩경이에요. 첩경. 왜냐? 보면 보는 게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보면 중생은 부처를 잘 따라요. 다시. 부처가 깨어서 보면 부처를 잘 따라. 그래서 에고가 부처의 손발이 돼요. 에고가 부처의 손발이 된 이야기가 손오공, 또 누구죠? 사오정, 저팔계, 요 에고의 세 분신이 이게 탐진치거든요. 탐은 저팔계, 진은 사오정, 치는 손오공. 요 탐진치라고 하는 에고, 요 에고가 본성인 삼장법사. 삼장법사 자체는 힘이 없죠. 에고가 힘이 센 거예요. 대신에 삼장법사의 일을 에고들이 해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돼지를 첩팔계로 바꾸고, 그리고 이 사오정을 그러니까 진은 미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고,
그리고 손오공 같은 갓똑똑이를, 손오공은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의 상징이에요. 사피엔스, 이성적인 인간, 분별하는 인간. 분별하는 인간이 손오공이에요. 근데 걔를, 그 힘을 빌려가지고 모든 마구니를 물리치고 불경을 구해와서 이 땅을 불국토로 바꾸는 그 힘이 얘들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 얘를 없애는 게 아니고 돌려서 좋게 쓰는 거다. 그러려면 삼장법사처럼 그런 위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삼장법사가 직접 힘을 못 쓰니까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채우잖아요. 손오공에. 여러분 여기에 희한한, 여러분 나중에 수행 같은 거 하다 보면 여기에 꽉 조이는 느낌이 와요. 그 손오공이 말 안 들으면 여기가 꽉 조여가지고 아픈 그 기억나십니까? 이름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애고가 까불 때는 여기가 찡 하면서 조여오는 느낌. 수행해 보세요. 수행할 때 그런 느낌 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서유기도 보통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치를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일 혼침이 더욱 많으면, 무명이 많은 사람은 다음에는 지혜의 문으로서, 지혜의 문으로서는 뭘 하느냐 여러분. 지혜의 문은 택법, 법을 택한다. 이때 법은 수행법이에요. 수행법을 택하여, 여러분이 인연 따라 이런 수행 저런 수행법이 있죠. 저는 화두법을 택했어요. 그 화두법은 화두를 들자마자 고요하면서 현존감이 딱, 고요와 현존이, 공정영지가 화두 드는 순간 그냥 눈앞에서 분명해져 버려요. 이걸 자꾸 연습해서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자꾸 연습해가지고 딱 화두 자각하자마자 공적 영지가 눈앞에서 분명해지는 거. 요게 화두. 그러면 그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산란과 혼침이 사라진다. 항복받는다. 그거를 끊임없이 연습한다. 근데 그런 거 없으면, 아, 내가 지금 산란함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내가 다스려야지 하면 잘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산란함을, 아, 일어났구나. 다스려야지. 잘 되냐 이거예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수행법이 없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 안 돼요.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에고가 발동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알아차려야지. 나는 알아차려야지. 다른 말로 명상으로 말하면 현재에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현재에 깨어 있으려고 해보세요. 1분 깨어 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1분을 못 참고 생각이 인터셉트에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잘 까먹는다고. 잘 까먹는 게 혼침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까먹는데 도사예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국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 한국 불교 그동안 뭐 했어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1200년대, 여러분 1200년, 800년 전에 보조국사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 마음공부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알려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거 진작에 한국인들의 교과서가 됐어야 돼요. 한국인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불교계에 교과서가 되어가지고 허구한 날 모였으면 이거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비춰봐가지고 너 됐냐? 안 되냐?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만나면 수신끼리 주제가 되어가지고, 아, 이 대목에서 너 됐냐? 나는 여기 잘 안 되는데 너 어떻게 했냐?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한국인들이 어떻겠어요? 800년이 지났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런데 우리가 이 보물을 까맣게 사장하고 있었다는 저부터 그런 반성이 정말 들어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법을 택해라 이 말이에요. 지혜의
지혜문의 수행을 할 때는 수행법을 택해라. 택법을 택해라. 그래서 공을 관해라. 공은 본질이잖아요. 공을 관해야 돼요. 공을 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을 관한다. 그러면 먼저 공이 본질이니까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본질부터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공을 관하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목골을 한다 이거예요.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법을 택하고 공을 관해서 그러면 공이 드러나면 공은 비추는 능력이 저절로 있어요. 공성은 우리의 공성은 각성을 동반해요. 공성과 각성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공적과 영지가 떨어질 수가 없어. 비추어 보아서 비추어 보면 미혹됨이 없다 이 말은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무성한 것이라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줄어든다. 미혹됨이 없어서 본래 지혜에 개합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본래 선정에 개합하게 되고 여기 두 번째는 본래 지혜에 개합하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들의 본질은 본래 선정과 지혜예요. 맞죠? 근데 우리 현상이 그러느냐 이거예요. 현상은 안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과 해의 문을 따라서 정과 해의 수행을 해서 본래 선정과 지혜에 개합하세요. 얼마나 바른, 정확하고 친절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맞아요?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무기를 다스려. 무기는 멍 때리는 거. 멍 때리는데 조금 더 오늘 용어를 쓴다면 무기는 뭐냐면 무의식.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도 본질이지만 내가 에고에 덮여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인식 못하고 있는 상태가 무기예요. 오케이? 예.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에 빠져 살아요.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무기는 무명이야. 그 무기라는 인이 있으면 고통이라는 과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12연기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한 점이잖아요. 그러면 무기면서 고통스럽다. 너무 당연한 거를 그냥 그럭저럭 산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안다 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게 업을 만드는 겁니까? 업이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게 윤회다 이거예요. 그게 업의 윤회다 이거예요. 무기면 업의 윤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윤회가. 근데 무기가 깨어나서 무명이 명이 되면 의식이 깨어나서 의식화가 되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식은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한테서 내면이든 밖이든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의식은 깨어나면 환하게 알아요. 이게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총지, 모든 것을 지녔다. 총지가 다란이에요. 다란이라는 말은 총지, 모든 것을 지녔다는 거예요. 뭐가 지느냐? 우리의 본질인 의식이 깨어나면 다 본다. 아니든 밖이든 다 환하게 본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본래 그런 것을 우리가 개합에 들어가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요하거나 고요함이 이런 상대성이 서로 간에 상차되어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동요하거나 그러니까 나쁜 것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상대성들이 모든 상대성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간에 없어진다. 이 말은 제가 상차라고 해서 지금까지 세세하게 강조했어요. 상차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상차를 하는 이유는 에고의 특성을 막는 거예요. 상차가 왜 중요한가? 에고의, 이걸 뭐라고 할까? 에고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상차는. 이거 제가 오늘 이 말 하면서 굉장히 제 입에서 희한한 소리가 나왔네. 상차란 무엇인가? 에고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에고의 전략은 뭐냐? 여러분, 에고의 전략은 현실은 불만족하고 이상은 추구하게 만드는 게 에고의 전략이에요. 에고의 전략은 이상은 쫓고 현실에는 불만족스러워하게 만드는 게 에고의 전략이야. 그래야 끊임없이 지금 느린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기에 어둡고 이상을 미래에 설정하고 그걸 향하여 현재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진나가게 만드는 이 자리가 극락정토인데, 이거를 극락정토에 우리가 딱 앉으면 에고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힘을 못 쓰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속삭이는데 voice, be ambitious.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 현실은 불만족 투성이야. 여기 봐봐. 이게 모든 게 불만족스럽잖아. 비교해봐.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 젊을 때보다 지금 젊은이들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물질은 1000배, 1000배 더 많은데 마음은 더 괴로워. 왜 괴로워요? 간단해요. 이게 정보가 확 풀려버리니까 서로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상대적인 빈곤감이 지금 극성을 달하는 시대예요. 맞죠? 이게 에고의 전략이에요. 지금 에고의 전성시대예요. 그러니까 SNS에 자기의 페르소나, 가면만 보여줘. 여러분, SNS에 자기 그림자 보여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에고는 가면도 쓰고 자기 약점도 가지고 있어요. 에고의 특징이에요. 페르소나와 섀도우를, 페르소나는 가면, 그리스 말로 인격이라고 하는 게 가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페르소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자기 섀도우는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페르소나끼리 경쟁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 강하겠죠. 이해되세요? 요게 에고가 우리로 하여금 걸려들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참 똑똑해. SNS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 그래서 보면 부러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부러워, 졌어. 그리고 박탈감이 생겨. 우리 젊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요즘 애들 잘났잖아요. 저는 요즘 애들이 어쩌지 참 진짜 잘났어. 애들이 크고 완전 뭐 모든 면에서 우리 때보다 훨씬 좋은데,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이 박탈감이 심하다. 에고의 전략은 이상을 보여줘서 이상으로서 미혹시켜요. 그래가지고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처세술도 배우고 주식, 코인,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하면서 한방줄을 나가다가 다 날려버리고, 지금 그것의 반복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 에고가 자기의 씨를 퍼뜨리고 있는 인간을 점령해가는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상은 쫓으면 안 돼요. 쌍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쌍으로 막는다. 이 말은 이상을 쫓아가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은 사랑하고 이상에는 속지 말라.
지금 요게 에고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요게 상차라는 거예요. 이상도 맞고 이상을 추구하는 것도 맞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막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은 사라지겠죠.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 남는 것은 여러분 남는 것은 현실밖에 없다. 이 말 이해되세요? 현실은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억 년이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빈틈없이 만들어진 게 지금 눈앞의 현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현실은 있는 그대로 이거 밖에 없는 실상이에요. 실상을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불러요. 현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을 부정하잖아요. 무엇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가짜 이상이라고 하는 가짜 신의 이름으로 진짜 신인 현실을 부정한다. 여기에 다 걸려들었다 이미. 에고의 전성시대라서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서 대부분이 여기에 이미 걸려들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고해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려면 반대로 해야 돼요. 상차한다. 이 말은 중요해요. 상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상차를 하면 모든 현상은 상대성의 세계지요. 상대성의 세계를 양쪽으로 같이 막으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집착하지 않으면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질이 드러나면 현상의 상대성은 A와 B가 서로 상대적인데 크다 작다. 큰 것도 본질이 드러난 거고 작은 것도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서 평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희한한 가치야. 그래서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이 똑같다. 이게 상조, 쌍으로 긍정한다. 쌍차하면 상조가 일어난다. 상차하면 무심이고 상조하면 그게 지혜다. 이게 평상심이다 이거예요. 상차를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면 상조가 되는데 이 상조가 바로 고요한 데서 일어나는 현존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요게 하여튼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어요. 아구가 딱 맞게 돼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책에서는 쌍으로 서로 없어진다. 그러면 대치하는 공력도 끝난다. 대치라는 말은 대상을 삼아서 다스린다. 대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공력도 어느새 끝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산란한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리고 무엇이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살던 것도 이제는 하나하나가 저절로 다 알아차려져서 더 이상 다스리려고 하는 공력이 끝이 난다.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예. 하면 결국에는 대치하는 공력도 다스리는 공력도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경계를 아무리 대해도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간다. 저절로 대상에 가서 붙지 않고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저절로 된다. 생각을 일으킨 바가 없게 된다. 아무리 생각을 일으켜도 그때 지혜로 쓰고 난 뒤에는 대상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반년을 만나도 인연을 만나도 마음이 도에 개합한다. 도는 중도지요. 본질과 현상이 하나인 거, 연기인 거, 중도인 거. 여기에 반년을 아무리 해도 마음이 도에 개합을 해서 이렇게 되면 임의로 운전한다는 말은 자기 몸을 운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운전수예요. 자기 몸을 운전하고 있어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운전수, 송장을 운전하고 끌고 다니는 운전수. 이거를
운전수가 깨어나면 임의로 자유롭게 무심하게 운전을 한다. 몸을. 그리고 정과 해를 상으로 닦는다. 그때는 저절로 선정과 지혜를 저절로 닦아서 바야흐로 일 없는 사람, 한자로는 무사인, 일이 없는 사람, 무사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과 해를 처음에는 열심히 닦아야 돼요. 그러면 점차 본래 선정에 개합하고 본래 지혜에 개합해서 이제는 닦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공력이 힘들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지금은 나쁜 에고의 습관이 다스려지면 불성의 습관이 저절로 정해의 습관이 돌아간다. 그래서 임의로 자유자재로 운전하고 정해를 상으로 닦아서 바야흐로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하면 참으로 정과 해를 균등히 가져서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 하고 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정과 해를 등지 균등히 가져서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 된다. 라고 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장은 정해로서 산란과 혼침을 대치하라. 이제 그 말을 보조국사가 자세하게 선정의 문은 생각은 이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지혜는 이렇게 길러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저절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힘을 들어서 공력이 저절로 돌아가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쌍차와 상조가 저절로 일어나서 일이 없는, 노력하지 않아도, 무사히는 뭐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그 말이에요. 무사히는 아무 일 안 한다 소리가 아니에요. 무심평상심이 무사히이에요. 무심한 사람은 저절로 평상심의 지혜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것이 힘이 들지가 않는다. 도가 튼다 이 말이에요. 매사에, 무사인이란 말은 매사에 도가 튼다. 힘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으로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져서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항상 이거니까. 이렇게 되면 항상 이 속에서 이걸 쓰면서 이 속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 모든 것의 첫 시작은, 돌아보면 모든 것의 첫 시작은 자기가 입 벌리면 나오는 그 에고 짓을 자기가 자각하는 데서, 자기에서 작동하는 에고의 여러분 에고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에고의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가지고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에고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 오늘 이제 진도는 더 안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이 말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도 나가는 것보다 에고의 시스템, 여러분, 에고의 작동 기제, 제가 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를 쓴다면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에고의 못된 짓, 여러분, 에고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시켜 가지고 고해 속으로 끌고 가서 에고가 자기의 전성 시대를 만들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언제?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에고가 우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끌고 다니고 있는가 하는 작동 기제, 에고의 시스템, 그게 12연기예요. 그게 12연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하다가 선불교까지 왔잖아요. 깨달음이 어떻고 도노 점수가 어떻고 도노 돈수가 어떻고까지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12연기예요. 공부를 12연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끝내는 12연기에 통달해서 깨달음과 마음 치유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랍게도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 오도하시고 7749일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해보고 이것이 없으니까 저것도 없어진다. 요거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검토해가지고 마침내 결론을 딱 내려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여러분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 아시죠? 불교가 우리 첫 시간에 불교대학 다니면 첫 시간에 사성제 배우고 사성제가 이제 12연기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연기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만만찮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12연기가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12연기를 공부를 하는데 그래야 12연기를 알아서 어쩌라고? 이럴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불교대학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연기를 교리로 이야기를 하지 내 이야기로 하는 사람을 보기는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12연기는 지금 여기에서 나의 에고가 작동하는 게 12연기예요. 그거를 부처님이 12가지로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혜로 그 지혜의 눈으로 딱 에고를 꼼짝 못하게 봤다 이거예요. 에고를 해부한 게 12연기예요. 그런데 내가 에고에 아니에요. 나를 분석한 게 12연기야.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움직이는 모습이 12연기로 움직이는 걸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의 문제로 안 하고 교리로 한다고요. 그럼 교리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교리로 하게 되면 12연기 앞부분은 전생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접촉해서 수, 좋다 나쁘다 요 부분만 현생으로 보고 나머지는 또 내생으로 봐요. 그래서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양중인과 12연기를 여러분 책 보세요. 그냥 불교 교리서 보세요. 전부 다 3세 양중인가로.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어. 저 먼날 옛날 옛적에 인류의 원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은 촉수가 내한테 해당하고 또 나의 내생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 없으면 과거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밖에 없잖아요. 현재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진짜 불교라면. 그런데 이거를 12연기를 옛날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니까 벌써 나랑 상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그래서 12연기에 따르면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건 촉수에 접촉해서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요게 지금 나한테 해당하는 거니까 촉을 끊자. 촉과 수에서 여기 끊자. 그리고 12연기를 여러분 이미 촉했으면 벌써 수애가 자동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못 끊어요. 깨놓고 말하면 여러분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끊어요. 보자마자 좋다 나쁘다를 어떻게 안 해요? 12연기를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풀면 나랑 관계없는 교리가 되고 이상이 된다. 이상을 쫓으면 안 돼요. 이상은 가짜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좀 실질적인 사람들. 그래서 어쩌라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따져보면 무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에고짓을 하면서도 에고짓 하는 것조차 좀 모른다. 이게 무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행을 반복시킨다. 안 그래요? 모르면 계속 모르는 채로
반복한다 이거예요. 만날 때마다 사람 볼 때마다 수다 떤다 이거예요. 수다 떨 때마다 누구 욕, 뭐 정치인 욕, 연예인 욕, 무슨 욕, 뭐 온갖 에고가 그런다 이거예요. 그 무명이고 행은 반복되고 그러면 식은 에고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에고의 패턴, 탐진치 혹은 아상, 인상 나가 있고 남이 있고 그러면 분류해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을 만든다 이거예요. 남도 분류하고 나도 나를 분류해가지고 페르소나와 섀도우를 만들어서 섀도우는 감추고 페르소나는 막 못 보여서 안다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에고의 패턴이 확립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식이라고 하는 게 무명행식, 식이 에고의 패턴이에요. 이게 삼도, 사상,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다른 수업에서 하이데거가 발견한 서구 문명의 치명적인 약점은 플라톤 사상이다. 플라톤 사상은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해서 이 세계를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다시 말하면 메타피직스, 이상과 이데아와 현실, 피직스, 현실을 나누어서 현실은 열등하고 이상은 우등해서 내가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나의 존재 만족을 느낀다. 나의 현존감을 형이상학에서 느낀다. 이게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플라톤 사상이 에고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리로 알고 살았다. 하이데거 말은 서양인들 2500년간 플라톤의 말을 맹종하고 살았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에고의 전략을 진리로 믿고 살았으니까 우리 서구인들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인간이 지금 여러 인종 중에서 제일 머리 복잡하고 괴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이데거 철학이에요. 플라톤을 뒤집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명으로서 식, 에고의 패턴을 알아차린 거예요. 에고의 패턴을 못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는가? 돼지 눈이죠. 에고의 패턴이 돼지 눈이야. 돼지 눈은 틀림없이 에고는 바깥 세계에 딱지를 붙여놔요. 좋은 놈, 나쁜 놈, 관념을, 고정관념을 다 붙여놔가지고 만나자마자 이미 고정관념의 세계가 이미 에고는 만들어 놓았어요. 이해되세요? 명색은 네이밍을 시킨 물질이란 말이죠. 모든 이 바깥 물질에다가 네이밍, 딱지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딱지를 다 붙여놓고 산다. 이 말 실감 맞나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없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선입견은 바깥 세계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육권을 통해서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하자마자 주관도 물드는 주관이고 객관도 물드는 주관이니까 접촉하자마자 좋다 나쁘다 이상하다 이놈이 고통스럽고 락 즐겁고 사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고락사가 접촉하자마자 생긴다. 수가 생긴다. 수가 생기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애정이 곧장 따라온다. 그리고 사랑하고 미워하니까 취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게 또 따라온다. 근데 취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취해지지 않고 버리고 싶은데 내 맘대로 버려지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난다. 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에고의 착각이 더욱더 굳어져서 이제 에고는 자기가 내가 태어났구나, 늙구나, 병들구나, 죽는구나 하고 이 고통을 더욱더 에고는 극명하게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생의 일이고 내생의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입니까? 그러니까 12연기가 찰나간에 내한테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이 정말로 세밀하게 이걸 부처님의 눈은 굉장히 밝다 이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고통은 에고에서 나오니까 에고 문제가 해결되면 고통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12연기는 모든 공부에서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그냥 나랑 아무 관계 없는 교리로서 뭐 전생이 어떻고 내생이 어떻고 야 불교에서 여러분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대하자마자 12연기가 촥 그냥 번개처럼 펼쳐지는 거 부처님이 그걸 봤다 이거예요. 보니까 지금 근본 문제는 우리가 자기가 에고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수행은 자기 흠을 보는 거, 자기 에고 보는 게 수행이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풀린다. 정해를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시작해서 다 풀어가는 게. 그러니까 12연기가 결국은 정해,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삼학이라 그러잖아요. 계, 정, 해. 계정해가 계정의 사막을 한번 펼치면 계는 정업이 있고 계정해 여기 팔정도가 이게 계정해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팔정도가 된다 이거. 고진멸도 할 때 도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정해를 가지고 대치한다. 뭘 대치하느냐? 에고의 노름을 대치한다. 결국에는 사막을 어떻게 닦는가? 고진멸도에서 모든 것이 다 기본에서 다 끝난다. 따라서 허풍선 들지 말고 깨달음이 여러분 무슨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지 에고를 깨달음이 에고예요. 깨달음이라고 입에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그게 에고예요, 여러분. 돈수라고 하는 그게 에고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슨 거창한 게 있어요. 그게 다 에고 노름이다. 그걸 돌아봐서 거짓 안 하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헛된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다 욕망의 투사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